그게 지금 민중민주주의가 이렇게 지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속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론의 이중구조입니다.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공산주의나 전부 민중이 주인이 된다, 인민이 주인이 된다,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능력에 따라 이러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런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부 이 좌경 이념의 선전이론입니다. 선전이론. 우리 일반인들은 이 선전이론밖에 못 듣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 공산당의 중요 직책을 맡을 사람들이 배우는 체계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실천이론을 배웁니다. 뭐라고 배우느냐? 권력은 절대로 나눠 가질 수 없다. 농민을 믿지 마라. 농민에게는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 자기네들이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농민을 싹 제외하는 겁니다. 왜 제외를 하느냐? 농민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지에 애착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르주아들하고 영합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을 공산당 권력에서 일찌감치 배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노동자는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노동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서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공산당한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좌경 이론의 민주집중제 이론입니다. 이런 이제 황당한 이론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은 공산당에다가 자기네들 주권을 전부 위임을 합니다. 그럼 주권을 위임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권자의 지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산당은 주인이 될 수 있느냐? 공산당 그 많은 당원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다 그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산당원들은 또 그 자기네들 주권을 정치국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똑같은 민주집중제 이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역시 정치국원도 여러 명이죠. 그거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수령한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나 뭐 이런 나라 가면은 전부 수령 1인 지배 체제가 1인 독재 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그에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이 그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를테면 자본주의 착취의 대상이라는 우리 자유민주 체제 하에서의 노동자들이 우리 국가의 주인이라는 공산주의 사회 노동자보다 못합니까? 공산주의의 노동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 그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게 다 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노당의 목적이 이념이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이념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또 보면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김일성이 자기네 체제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입니다. 또 전세계 노동자기구와의 연대라는 이런 주장은 과거 공산당 선언에서 이를테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천명했는데 그거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민노당이 내세우는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나 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설명만 가지고는 왜 민노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그 설명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부터 왜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1조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각 국민이 전부 주권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는 이런 전 국민이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민중 계급만 주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내세우고 있는 국민 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또 우리 헌법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노당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 강령은 이거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이렇게 유리되는 것입니다. 또 민노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놓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헌법 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의 통일, 평화통일 이 원칙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통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헌법 제4조에 또 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노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또 평화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원칙 이렇게 반해서 민노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되고 위헌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민노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이 해산이 될 요건이 목적 또는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야 되는 것인데 방금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해산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민노당의 활동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당 자체가 무슨 생물체가 아니니까 정당 자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정당원의 활동이 어디까지를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설은 이 정당의 기관에 해당되는 사람의 활동은 그거는 정당의 활동으로 본다는 게 이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당 지도부라든지 주요 당직자가 하는 그런 정당 차원의 활동은 그것이 바로 그 정당의 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의 활동은 어떠냐? 일반 당원이 뭘 잘못했다고 그걸 전부 정당의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일반 당원의 활동에 대해서 그거를 정당이 묵시적으로 용인을 했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당의 활동으로 봐도 됩니다. 또 일반 당원의 잘못된 활동에 대해서 문책을 하든지 또 이렇게 출당을 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그 당원의 활동을 정당이 자기 활동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먼저 민노당 기관의 활동이 어땠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